그 시간 복잡도 분석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스킵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시간 복잡도 나오는 부분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정렬 파트의 각 정렬 알고리즘, 그리고 우선순위 q, 우선순위 Q에 있는 우선순위 Q의 삽입과 삭제 연산, 그리고 우선순위 Q가 결국은 힙 자리 구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힙 자리 구조이고 걔를 힙 정렬을 이용할 수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힙 자리 구조를 이용해서. 그래서 힙 정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볼 정렬 알고리즘과 그리고 힙 정렬도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트리에서 이진 서치 트리에서 실제로 탐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에 있는 시간 복잡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음.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가 몇 가지 했죠?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그리고 퀵 정렬, 합병 정렬. 다섯 가지 했죠? 다섯 가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정렬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우리는 정렬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체는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이 정렬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미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선택 정렬은 뭐죠? 목록에서 가장 작은 애를,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의를 할 거면 가장 작은 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택해서 어디로? 왼쪽 리스트로 옮겨두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목록이 정렬이 안 된 목록이 있으면은, 정렬이 안 된 목록이 있고, 여기는 정렬된 목록이에요. 정렬된 목록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렬 안 된 목록에서 뭘 해야 된다? 가장 작은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이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선택해서 왼쪽으로 어떻게 옮기는 일.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작은 값 선택해서 옮기는 일. 또 가장 작은 값 선택해서 옮기는 일. 자, 이 일들을 우리는 선택 정렬해서 했었고, 얘를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 자, 그래서 반복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외부 반복문. 자, 큰 반복문, 포 반복문이 바깥에 하나 있죠. 바깥에 하나 있고, 자, 바깥에서 큰 반복문을 돌면서 안에서 뭘 했었죠?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또 반복문이 있어요.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 있는 반복문 몇 번 반복 수행을 하냐면, 얘는 n번 반복을 실행을 해요. n번 반복 실행. 그러니까 뭐 좀 엄밀히 따지면 n-1만큼 반복을 실행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n-1번을 근데 여기에 있는 i 값만큼 뺀 횟수만큼 또 반복을 해요. 번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n-1만큼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n-1 횟수만큼 또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반복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외부 루프는 n번.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n번은 자료의 개수 또는 레코드의 개수, 우리가 정렬해야 될 대상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들어와 있는 개수가 n개이고, 자, 내부 루퍼문은 n-1, -1만큼 반복을
마이너스 i만큼 반복을 해줘요. 아까 그 반복문에서 봤듯이. 자,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부 반복문은 0부터 n-1까지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근데 0번 얘가 인덱스가 0일 때는 n-1만큼 반복을 할 거고 인덱스가 1일 때는 n-2만큼 반복할 거예요. 자, 인덱스가 2인 경우에는 n-3만큼 반복할 거예요. n-3만큼 반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시간 복잡도를 풀어보면 얘는 n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나와요. n제곱만큼. 그 비거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배웠던 원칙이 있죠. 가장 높은 차수만 표현을 하고 나머지 개수하고 상수들은 어떻게 하죠? 다 그냥 무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실제로 이 그 n 개수가 무한히 커지면 n 개수가 충분히 커지면은 걔네들은 실제로 시간 실행하는 시간에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쳐요.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바깥 포문 그리고 안쪽 포문만큼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얘를 계산해 보면은 n 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동 횟수가 있는데, 자, 이동 횟수는 잘 보면, 자, 어, 자, 이만큼 그러니까, 바깥쪽 포문 한 번 할 때 1회 대입 연산이 한 번 필요하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 연산이 필요해요. 근데 수압은 대입 연산을 몇 번 해야 돼요? 안에서? 3번 해줘야 돼요. 3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깥쪽에 있는 n-1번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3번 반복, 그러니까 3 곱하기 n-1 횟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 반복을 할 때마다 얘가 3번 실행돼야 돼요. 3번 반복해줘야 돼요. 3번 실행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이 비교문 같은 경우에는 또 안쪽에 있는 포문 횟수만큼 또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비교해주고 또 여기서 대입 연산도 또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 가보면은 자, 그래서 외부 루품은 한 번 실행할 때마다 3번의 대입 연산, 그러니까 3번의 대입 연산, 왜냐하면 수압 연산이니까 3번 필요해요. 근데 얘는 3 곱하기 n-1만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n제곱 플러스 3 n-1 하면 가장 높은 차수만 필요하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 복잡도를 실제로는 그 전체 연산수는 n제곱 플러스 3의 n-1 횟수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리스트에 i 넣고 리스트에 j 넣고, 여기 보면 리스트에 j 넣고 리스트에 i 넣고, 물론 얘네들 하는 일들도 다 사실은 얘가 한 번이고 얘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래서 바깥쪽 포문 돌 때는 4, n-1죠. 실제로 4번이죠, 4번. 자, 그리고 안쪽 포문 돌 때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에 뭘 해줘요? 그 값을 또 대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그 가장 큰 차수만 우리가 이 시간 복잡도에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리고 얘도 무시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시간 복잡도는 자, 비고 노테이션으로 n 제곱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택 정렬의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자, 이 부분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선택 정렬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삽입 정렬을 한번 볼게요.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저기 뭐야, 어, 레코드를, 내가 원하는 레코드를 어디에? 적절한 위치로 옮겨야 되죠. 적절한 위치로 옮겨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적절한 위치로 옮기고, 또 적절한 위치로 옮기고, 또 적절한 위치로 옮기고. 자, 잘 보면 이만큼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n 개수만큼 반복을 할 거고, n 개수만큼 반복하는데 이 안에서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일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얘도 우리 알고리즘으로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이 n개, 이 n개를 쭉 반복을 해줘야 되죠. 근데 n개를 반복하는데 얘를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안에서 뭘 해줘야 돼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자기 자리를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일을 또 해줘야 되죠. 근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면은 결국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횟수만큼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 횟수만큼. 아이고. 자, 얘를 우리가 시간 복잡도로 한번 볼게요. 음. 삽입정렬 시간 복잡도를 한번 보면, 자, 아까 선택정렬 같은 경우에는 worst case하고 average case가, 그리고 best case가 다 n제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삽입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best case하고 worst case가 시간 복잡도가 좀 달라요. 자, 왜 다른지를 한번 봅시다. 어, 자, 예를 들어서, 정렬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입력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은 결국 한 번씩 쭉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반복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안쪽의 코드에서, 자, 잠깐만요. 자, 바깥쪽 루프는 전체 개수를 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안쪽 루프는 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이면은 얘를 원하는 위치로 옮겨야 되죠. 또는 8이면은 원하는 위치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8은 5보다 크죠. 그러면 옮길 필요가, 앞으로 비교해서 반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복해서 앞에서 1이 8보다는 작죠? 반복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또 1이 8보다 작으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또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렬이 1, 2, 3, 4, 5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뭐 맨 앞에 있으니까 옮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얘를 선택했는데 얘가 앞에 있는 1보다 크죠? 그럼 반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복을 바로 멈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바로 멈출 거예요. 얘도 반복을 바로 멈출 거고 얘도 반복을 바로 멈출 거예요. 자, 반복을 바로 멈춘다는 얘기가 이 소스 코드 수준에서 보면
이 코드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반복을 바로 멈추는 거죠. 어디냐면 이 조건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키가 2예요. 자, 2를 선택했는데 이 2라는 값이 리스트 J, 그러니까 리스트 J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2보다 바로 앞에 있는 얘보다 작으면은 어 얘보다 작으면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얘보다 크죠?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for 부문을 반복을 실행을 안 하게 돼요. 자, 반복을 실행을 안 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반복하는 횟수는 몇 번만 반복하죠? 바깥쪽에 있는 이 횟수만 반복할 거죠. 맞죠? 그럼 바깥쪽에 있는 횟수는 몇 번이죠? n번이죠. 엄밀히 따지면 n-1번이긴 한데 n-1번일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최선의 경우에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포문은 실행 안 하고 외부 포문만 n-1번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외부 포문 n-1번 실행하고 그때 비교 연산도 하고 이동 연산도 할 거예요. 자, 물론 뭐 n-1 어 n-1번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n-1번하고 이동 연산 2n-1 할 건데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실행하더라도 가장 큰 차수만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수만 나타내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비거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big O, N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왜냐면 안쪽에 있는 내부 포문은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바깥쪽 포문만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포문 n-1번만 카운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최선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얘가 최선의 경우를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5, 4, 3, 2, 1.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름차순으로. 자, 얘는 첫 번째니까 그냥 놔두고 4번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앞으로 아까 옮겨야 되죠? 3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앞으로 옮겨야 되죠? 2도 앞으로 옮겨줘야 돼요. 1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 다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스트 케이스는 내부 포문을 한 번도 실행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월스트 케이스는 내부 포문을 그러니까 가장 많은 횟수만큼 실행을 해줘야 돼요. 내부 포문은. 자, 그래서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월스트 케이스이고,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모두 그 안쪽에 있는 포문에서 모두 다 반복을 실행시켜줘야 된다. 음, 반복을 실행시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왜냐하면 바깥쪽에 n-1 그리고 곱하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쪽에 있는 n-1 i인가? 이렇게 얘를 곱해줘야 돼요. 자, 이 반복문. 그러니까 이만큼을 또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만큼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반복문을 두 개를 곱해줘서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n제곱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외부 루품은 할 때마다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 다 비교를 해줘야 된다. 다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비교 연산은 결국은 이만큼 비교 연산이 될 거고, 그리고 이동 연산, 이동 연산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실제로 그리고
이만큼을 이동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옮겨야 되면 5, 4, 3, 2, 1, 0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번 레코드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옮겨줘야 되죠. 이동시켜줘야 되죠. 근데 반복할 때마다 얘를 다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얘라고 보면 되겠죠. 이 반복문 실행할 때마다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 다 실행시켜줘야 돼요. 다 실행시켜줘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 실행할 때 또 필요한 반복문 이동할 대입 연산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 연산하고 이 연산. 얘는 얘죠. 얘, 얘. 음. 그래서 외부 반복할 때 두 번, 내부 반복할 때 마찬가지로 내부 반복, 그러니까 내부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를 i번 이만큼 또 반복을 시켜줘야 돼요. 결국은 어, 결국은 이동 연산할 때 마찬가지로 이동 연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비교 연산하고 이동 연산할 때마다 n제곱 플러스 n제곱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높은 차수만 우리가 필요하면 되니까 결국은 그냥 n제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n제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n제곱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다. n제곱만큼의 연산이 필요하고 평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평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레코드가 3, 2, 5, 4, 1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옮기는 개수가 다 옮길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2분의 n만큼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개수만큼 옮기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균도 마찬가지로 외부 반복문 n-1번하고 내부 반복문이 이제 이만큼이죠. 음. 내부 반복문 이만큼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그 평균인 경우에도 n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케이스는 비고 n 횟수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 그리고 평균인 경우에는 n제곱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방금 봤듯이 이 i번 횟수, 두 번 횟수 얘네들은 그 가장 높은 차수만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무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버벌 정리를 한번 볼까요? 버벌 정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시간 복잡도 계산하기에는 제일 쉬워요. 그리고 근데 아주 단순하죠. 버벌 정렬은 월스트 케이스하고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게 크게 구분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레코드들을 다 비교해서 필요하면 다 계속 바꿔야 돼요. 모든 레코드들을. 자, 그래서 어, 외부 반복문, 외부 반복문 이만큼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부 반복문도 이만큼 실행을 해줘야 돼요. J는 0부터 언제까지? i까지. 그리고 그 바깥쪽 반복문은 어, m-1부터 0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얘는 n번이 되는 거죠. n번이 되는 거고 얘는 개수가 가변적이긴 한데 0부터
i까지 반복을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반복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소합을 계속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얘도 버벌 정렬은 월스트 케이스하고 베스트 케이스하고 에버리지 케이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면 된다? 얘만 표현해주면 된다. n제곱. 음, n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동 횟수, 아까 봤듯이 이동 횟수가, 어, 그쵸. 그러니까 비교 횟수는 무조건 다 비교해줘야 돼요. 이 버블 장렬은. 비교는 다 해줘야 되는데, 비교할 때마다, 그 실제로 이 데이터를 옮기는 연산 자체는,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수합을 할 때마다 수합을 계속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합 연산 곱하기 비교 횟수만큼을 매번 해줘야 되는데, 저기 뭐야. 이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비교 연산은 어쨌든 n제곱만큼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동 횟수는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정렬이 쭉 되어 있으면 아까 봤듯이 1, 2, 3, 4, 5, 6 되어 있으면 비교는 어쨌든 다 할 거예요. 비교는 다 할 건데 이동 연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땠죠? 비교 자체도 안 할 수도 있었죠.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근데 버블 정렬은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도 비교는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동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동은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균은 뭐 이 월스트 케이스하고 베스트 케이스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버블 정렬은 비교 횟수가 n제곱, 그 시간 복잡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n제곱의 시간 복잡도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n제곱하고 얘네들은 뭐 삽입 그 이동 횟수까지 다 더해야 되죠. 뭐 그 이동 횟수만큼 여기 다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높은 차수만 우리가 가장 높은 차수만 가져가면 되니까 이 시간 복잡도에서는 n제곱으로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버블 정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간 복잡도 뷰거 노테이션으로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 이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비교할 때마다 레코드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배열에서 모든 다른 요소들과 다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레코드가 있으면 바로 한 번만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음, 예를 들어서 이 8번 한번 볼게요. 이거 레코드 키가 8번인 애는, 키가 8번인 애는 8번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한번 옮겼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옮겼죠. 이쪽으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원래 자기 자리는 여기인데, 근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할 때마다 그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옮겨줘야 돼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 번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레코드의 이동이 상당히 많다. 이동이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알고리즘이지만 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버블 정렬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아니다.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긴 하지만 레코드 이동이 너무 많아서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오케이. 자, 그리고 합병정렬은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합병정렬 시간 복잡도는 그 동영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합병정렬 알고리즘 그 시간 복잡도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우리가 그 결과만 한번 보면, 결과만 한번 보면, 자, 시간 복잡도가 이만큼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다. 근데 다른 알고리즘보다는 상당히 시간 복잡도가 낮죠. 낮아요. 아까 시간 복잡도는 다른 알고리즘들은 다 n제곱 정도 시간 복잡도가 나왔는데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자 n 곱하기 로그 2의 n 시간 복잡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합병 정렬도 시간 복잡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좀 선호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복잡도가 다른 알고리즘에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퀵 정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간 복잡도를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퀵 정렬은 월스트 케이스일 때와 에버리지 케이스일 때 시간 복잡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그 참고를 아마 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월스트 케이스는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에요. 비고 n 제곱이에요. 비고 n 제곱이에요. 어, n 제곱인 이유는 이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피봇을 정하죠. 피봇을 정하는데 그 피봇의 크기가 잘못 정해서 그 피봇의 크기가 가장 작은 값이거나 또는 가장 큰 값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쏠리겠죠. 한쪽으로 다 쏠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시간 복잡도가 그 n 제곱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n 제곱이 되고 어, 평균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합병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n n 곱하기 로그 2의 n 수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퀵 정렬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퀵 정렬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 시간 복잡도를 좀 그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알고리즘 전체의 비교를 보면 어 우리가 배운 게 삽입정렬, 선택정렬, 버벌정렬, 그리고 힙정렬, 힙정렬 조금 이따 볼 거고, 퀵정렬, 합병정렬. 자, 자, 삽입정렬 아까 봤듯이 최선의 경우에는 n이죠. 근데 평균하고 베스트하고 월스트하고 에버리지 케이스는 n 제곱이에요. 대부분 월스트 케이스로 생각을 하면 돼요. 대부분 월스트 케이스는 또 에버리지 케이스로. 베스트 케이스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경우 또는 가장 운이 좋은 경우 또는 레코드가 가장 좋은 경우에만 시간 복잡도가 최선인 경우이고 그 이외에는 다 시간 복잡도 최선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간 복잡도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평균하고 어, 그 월스트 케이스. 근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베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면 선택 정렬은 다 n 제곱이고 버벌 정렬도 n 제곱이에요. 그리고 퀵 정렬은 아까 봤듯이 베스트 케이스하고 평균하고 월스트 케이스는 n 제곱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고 합병 정렬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합병 정렬은 우리가 피벗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레코드를 어떻게 한다? 다 나누고 합병할 때 다 한다. 그 멀지 시킨다. 그 원리 때문에 합병 정렬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삽입 정렬은 최선인 경우 그리고 퀵 정렬은 최악인 경우 n 제곱이 필요하다. 그리고 휩 정렬은 조금 이따가 바로 봅시다. 휩 정렬. 그래서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이 시간 복잡도 실제로 실험을 한번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뭐 레코드 개수를 뭐 5개, 10개, 100개 많이 해봐야 100개 정도 몇 개 안 해봤죠. 근데 6만 개 만약에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6만 개를 돌려서 실제 실행 시간 자체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삽입 정렬은 뭐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돌려보진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7초, 그리고 선택 정렬은 10초, 버벌 정렬은 22초, 그리고 퀵 정렬은 0.014, 14ms가 걸린다고 그러네요.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합성 정렬도 이 정도 걸리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얘가 6만 개가 아니고 100만 개 되고 100만 개, 200만 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차이 나겠죠.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을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렬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힙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볼게요. 힙 정렬의 시간 복잡도. 자, 힙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보기 전에 힙 연산, 힙 노드, 힙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큐에, 그러니까 힙 자리 구조에 삽입하고 삭제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삽입할 때는 이 연산이 몇 번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맨 처음 삽입할 때 말단 사원으로 자기 자리가 배치되고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최대 올라갈 때 몇 번만 비교하면 돼요? 몇 번만? 실제로 최대 높이만큼만 비교하면 되죠. 맞죠? 삭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도 말단 사원을 루트로 옮기고 삭제할 때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때 최대 몇 번만 비교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높이 개수만큼 비교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높이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힙 자료 구조의 복잡도 분석을 할 때 삽입 연산에서는 아까 봤듯이 어, 말단 사원부터 루트 노드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가고 그래서 트리의 높이 횟수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자, 트리의 높이 횟수는 아까 트리가 지금 다 모든 트리가 다 그 맥스 차수가 2죠. 맥스 차수가 2예요. 자, 그래서 트리는 그 높이는 로그 2의 n이 실제 높이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삭제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구하면 될 것이고 높이는 로그 2의 n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개수가 8개 있으면 로그 2의 n은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실제 높이 개수만큼만 비교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삽입 연산과 삭제 연산의 이 높이가 실제로 그 시간 복잡도가 된다. 이 높이가 시간 복잡도가 되고, 자, 그래서 그럼 힙정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힙정렬은 결국은 하나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힙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Q에다가 어디야? Q가 아니고 그거 안 맞지? 우선순위 큐지. 힙 자료 구조에다가 넣어야 되죠. 모든 자료를 다 힙 자료 구조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를 힙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시간이 이만큼 걸릴 거예요. 이만큼 소요되고, 그리고 요소의 개수가 n 개이므로 전체적으로는 n 로그 2의 n 횟수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시간 복잡도가 된다. 왜냐하면 삽입할 때 이만큼 걸리고 삭제할 때도 이만큼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전체 개수를 삽입하고 삭제하려면 전체 개수를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되죠. n개니까. 그 n개, 그리고 n개 집어넣을 때마다 결국 어떤 일을 해줘야 돼요? 로그 2의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삽입할 때 이만큼의 그 시간 복잡도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걔가 n개 있으니까 n 로그 2의 n 횟수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힙 정렬은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 정렬 알고리즘들 쭉 비교했을 때 힙 정렬은 시간 복잡도가 빅 O n 로그 2의 n 횟수만큼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정렬 알고리즘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죠. 합병 정렬 알고리즘하고 같은 시간 복잡도가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주 힙 정렬은 다른 정렬 알고리즘보다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힙 정렬은 실제로 전체 자료를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값 몇 개만 필요할 때 보통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힙 정렬의 시간 복잡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된다. 지금 벌써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 자, 트리 자료 구조의 시간 복잡도를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리 자료 구조는 이진 서치 트리만 한번 볼게요. 자, 이진 탐색 트리는 한 노드의 최대 차수가 몇 개예요? 최대 차수가 2죠? 왜냐면 노드 하나에 자식 노드 왼쪽하고 오른쪽 자식 노드 두 개밖에 연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수가 2고, 자, 이진 탐색 트리의 성능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진 탐색 트리에서 탐색, 삽입, 삭제할 때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실제로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탐색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이라는 값을 찾을 때 걸리는 시간이 몇 번만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어디로 가야 돼요? 12를 찾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두 번 왼쪽으로 가야 되죠. 세 번.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네 번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 번은 뭐예요? 높이 개수죠. 근데 네 번이 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비단말 노드 뭐 한 중간 정도에 있으면은 세 번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월스트 케이스는 몇 번이에요? 네 번이죠. 그게 실제로 전체 높이 크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전체 트리의 노드 개수가 만약에 n개이면 트리의 전체 노드 개수가 n개이면 이 높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로그 2의 n으로 높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n으로 높이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인가 보네. 15개인 경우에는 4개, 그러니까 4가 나오는 거죠. 4가 나와요. 4. 높이가 4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몇 번만 비교하면 된다? 그러니까 비교 연산이 실제로 4번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4번만 비교하면 된다. 그러니까 4번만 반복하는 거죠. 4번 반복.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삭제 연산하고 삽입 연산도 봤는데 삭제 연산하고 삽입 연산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삭제 연산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올릴 때 그 올리는 걸 찾아가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높이를 넘어가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삭제 연산도 최대 높이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삭제 연산도 시간 복잡도는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 높이에요. 그리고 삽입 연산도 마찬가지로 삽입 연산의 소스 코드가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우리가 재계함수로 호출했지만 실제로 횟수 자체는 그 높이를 초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하는 위치 지금 원하는 위치 찾는 일이 하나 필요하고 근데 원하는 위치 찾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위치에 삽입시키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그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일 자체는 높이 개수만큼만 찾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에 찾는 일, 삽입하는 일, 삭제 연산은 모두 다 트리의 높이 연산을 초과하진 않아요. 그래서 높이 연산이 다 비례한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로그 2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 봐야 될 게 이진 트리가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져 있는 이진 트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진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n인데 높이가 근데 만약에 높이가 안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노드 개수만큼 높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높이가 노드 개수만큼이에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얘는 5의 n이 된다. 맞죠? 왜냐면 최악의 경우에는 트리가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n 개수만큼 다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n 개수만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b고 n 시간 복잡도가 필요하고 대신에 최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최선의 경우에는 그 균형이 잡혀 있고 실제로 최대 높이는 로그 2의 n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2의 n이 된다. 그래서 최선의 경우하고 최악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지 탐색 트리는 시간 복잡도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요.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아까 봤듯이 모든 정렬 알고리즘들 여러분들 다 비교해서 시간 복잡도가 왜 그렇게 되는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힙 정렬도 결국은 정렬 알고리즘이었죠. 정렬 알고리즘이었고,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 워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복잡도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